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브라질 대표팀의 내한 일정은 역대 그 어떤 축구 스타, 축구팀들의 내한 이벤트보다도 뜨겁고 또 훈훈한 기억을 많이 남겼는데요. 6월 2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브라질 대표팀이 한국 대표팀의 5대1 완승을 거뒀고 한국 대표팀이 실망스러운 경기를 치렀지만 한국 선수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역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추억을 가졌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1992년생 동갑내기 스타인 네이마르 선수와 경기 후 라커룸에서 유니폼을 교환했고 그 이후에도 훈훈하게 우정을 나눴던 모습들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을 6월 3일에 떠났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떠나는 순간까지도 네이마르가 한국 팬들에게 선물도 하고 팬 서비스를 했던 사실까지 알려졌는데요. 브라질 대표팀의 내한 뒷이야기, 손흥민 선수와 라커룸에서의 비화 내용 공개 상황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네이마르 선수와 유니폼을 바꾼 사진을 브라질 축구협회에서 공개했죠. 브라질 축구협회에서 추가적으로 자체 방송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브라질 대표팀의 라커룸에 방문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비뉴, 비니시우스, 하피냐, 히샬리송, 네이마르 그리고 프레드까지 손흥민 선수와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네이마르 선수는 6월 3일에 경기 다음 날에 콘레드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일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떠나는 상황 속에서 네이마르는 자신을 또 보기 위해 몰려든 한국 팬들에게 트레이닝복을 던져서 나눠주는 또 그런 이벤트를 벌이면서 한국 팬들의 성원과 응원에 화답을 했는데요. 한국을 떠나면서 남긴 인스타그램 메시지도 화제가 됐습니다. 오브리가드 꼬레아 데 술, 한국 고맙다 그러면서 네이마루 아그레데세, 너무나 이제 친절하고 좋은 말이었다, 너무 고마웠다, 네이마루라고 이제 한국 팬들이 불러줬던 것을 이제 네이마르가 새롭게 이제 별명을 얻게 됐는데, 사실 이제 네이마르의 발음이 네이말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네이마르 이렇게 부르니까 이런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브라질 선수들도 네이마르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별명으로 네이마루 부르고 있고 본인도 그 별명을 좋아하면서 훈훈한 기억을 남겼는데요. 네이마르 선수가 이제 브라질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또 에버랜드를 갔고 또 티익스프레스를 다 같이 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게 하고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도 크게 화제가 됐는데, 에버랜드 직원들과도 단체 사진을 찍었던 것이 또 나중에 공개가 됐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이 단체로 이제 이런 시간과 일정을 에버랜드 측과 이제 특별한 서비스를 좀 누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직원들과도 이제 사진을 남기는 것들이 알려졌고요. 네이마르 선수 한국을 5대1로 크게 꺾은 과정에서 페널티킥으로 2골을 넣었는데, 첫 번째 이제 페널티킥 골을 넣었을 때 갑자기 댄스 세레머니를 했던 모습이 또 화제가 됐죠. 중계 화면에 잡히지 않았지만 추후에 사진과 또 브라질 대표팀의 단독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브라질 대표팀이 그 경기 전에 훈련하는 모습, 특히 경기 직전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안에 있는 그 훈련장에서 몸을 풀면서 이 세레머니를 연습하는 모습이 좀 공개가 됐어요. 이 세레머니를 네이마르 선수가 개인적으로 친한 선수이기도 한 파케타, 하피냐와 함께 연습을 했는데, 히샬리송도 조금 따라하면서 같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3명만 같이 세레머니를 했잖아요. 원래는 히샬리송도 따라와서 할까 말까 쭈뼛쭈뼛 하다가 결국엔 못 꼈습니다. 동작이 좀 익지 않았던 것 같아서 실수할까봐 조금 소심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이날 또 하나 화제가 됐던 것들이 네이마르 선수의 이제 스윗한 모습, 에스코트 키즈와 함께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의 이제 애국가가 이제 나올 때 오른쪽 손을 이제 올려서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되는데, 반대편 왼쪽 손을 좀 올리고 있는 아이를 보고 바꿔서 해주는 그런 모습, 세심하게 신경 써주고 또 한국에 대한 존중심을 보였던 그런 장면 때문에 또 한 번 또 네이마르 선수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브라질 축구협회 공식 채널의 방송에서 경기 이후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일단 네이마르 선수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브라질 라커룸으로 돌아가는 모습, 아무래도 좋은 경기를 치르고 나서 모든 스태프와 일일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들어갔고, 또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면서 지금 시점으로 네이마르를 좀 넘어섰다라는 세계 최고 레프트 윙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비니시우스의 또 모습도 공개를 했는데요. 브라질 선수들이 다 들어간 이후 또 손흥민 선수가 찾아오는 모습도 딱 촬영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유니폼을 먼저 벗어서 본인 유니폼을 들고 방문을 했는데, 들어오면서 이제 마르티뉴스 선수라든지 파케타 선수라든지 차례차례로 인사를 하고 네이마르 선수를 만나서 서로 유니폼을 교환하는데, 히샬리송 선수가 뭔가 약간 좀 굳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뭔가 좀 부럽다라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경기가 끝났을 때 그라운드 위에서 히샬리송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와서 본인의 유니폼을 이렇게 잡아 끌면서 나랑 유니폼 바꾸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히샬리송
박지성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네이마르 선수가 사전에 유니폼을 바꾸기로 교환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좀 주기가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와 네이마르 선수가 유니폼을 교환하는 장면, 이제 브라질 축구협회 공식 방송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을 좀 약간 좀 서운한 듯이 쳐다보는 히샬리송의 모습,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히샬링손 선수도 앞서 말씀드린 그 에버랜드 관광 당시에 네이마르 선수와 함께 티익스프레스 같이 탄 것뿐만 아니라 바이킹도 같이 타고 굉장히 가까이서 그런 모습들을 즐기는, 그날 에버랜드를 즐기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한국의 일정에 너무나 심취한 나머지 여권을 잃어버리는 해프닝도 있었죠. 그래서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 방문해서 또 여권을 재발급받는 일도, 이런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번에는 그 친근한 캐릭터가 됐다. 에버튼 공격수로서 정말 힘있는 모습, 터프한 모습 많이 보이면서 굉장히 이제 무서운 선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재밌는 친구다, 그런 이미지를 남기고 떠나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네이마르 선수의 유니폼 교환, 이미 사진으로도 공개가 됐었는데, 네이마르 선수가 본인의 또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지만, 네이마르 선수의 또 공식 계정을 통해서도 두 명의 역사적인 축구 선수들의 모임이다, 미팅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선수다라고 평가를 하는 네이마르 선수의 발언이 또 소개가 됐고요. 유니폼을 교환하고 나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또 네이마르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과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많이 부딪혔고 경기장에서도 또 오랜 시간을 함께 또 해왔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반갑게 맞아줬고 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리즈 유나이티드의 하피냐, 그리고 에버튼의 히샬리송 선수와 특히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친근한 관계인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뭐 다른 선수들 얘기도 많이 듣고 많은 브라질 선수들이 관심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마치 지금 뭐 브라질 대표팀의 일원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서스름 없이 어울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조규성 선수도 함께 오고 다른 한국 선수들 몇몇도 찾아와서 브라질 선수들과 친분을 나눴습니다. 특히 조규성 선수가 파케타와 뭔가 이제 얘기를 나누고 뭐 춤도 추고 뭐 이런 그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그 뒷배경으로 보이는 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히샬리송과 뭔가 얘기를 나눠요. 그런데 갑자기 히샬리송 선수의 얘기를 듣더니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뭔가 이제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이 나왔는데, 사실 뭐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과 그렇게 친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친해진 게 아닌가, 더욱더 이제 격이 없는 사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좀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걸 지켜보는 하피냐의 웃음을 봤을 때도 손흥민 선수 완전히 핵인싸구나, 왜 토트넘에서 그렇게 많은 선수들과 잘 어울리고 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고 나면은 많은 상대팀 선수들과 잘 어울리는지,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진출해서 단지 경기만 잘하고 그런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많은 선수들과 이제 많이 친해지고 그 많은 그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히샬리송 선수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겠지만 최근에 토트넘 이적설이 있습니다. 에버튼이 이제 2021-2022 시즌에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겪었죠. 간신히 프리미어리그에 잔류를 했고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리빌딩이 필요한 상황인데, 히샬리송은 이제 개인적으로 브라질 대표 선수기도 하고 더 큰 꿈을 꾸고 있거든요. 에버튼보다는 조금 높은 무대에서 유럽 대항전도 참가를 하고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에 가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토트넘에 가서 조금 더 뛸 수 있는 팀, 조금 더 본인이 이제 경합할 수 있는 팀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의 제한이 더 팀의 위상적으로나 자금적으로 클 수 있지만 토트넘에 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와의 이번 친분이 또 의미 있는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히샬리송의 이적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뭐 히샬리송 선수도 옆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하피냐 선수랑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피냐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애정을 갖고 있고 좀 존경심이 있는지 말도 많이 시키고, 또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악수하고 또 기대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하피냐 선수 뭐 최근에 정말 뜨거운 선수죠. 바르셀로나 이적설도 있는 선수인데, 뭐 손흥민 선수와 같은 측면 공격수 포지션으로서 굉장히 이제 서로 존중하는 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리버풀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돌파를 좀 거친 가격으로 좀 이제 막아서면서 많은 지탄을 받았던 그 파비뉴 선수와의 인사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손흥민 선수가 파비뉴와 딱 인사를 하고 파비뉴도 웃으면서 이제 받아줬거든요. 서로 이제 포옹하기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턱을 만지는 장면, 그리고 파비뉴 선수가 약간 좀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봤을 때는 이때 여기 아직도 아파,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장난친 게 아닌가,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좋게 풀어 넘겼고 또 경기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비니시우스, 솔직히 지금 엄청난 선수죠. 세계 최고의 레프트 윙어, 네이마르의 후계자로 불렸고 지금 정말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경기력을 보이면서 지금 주가를 높이고 있는 이 비니시우스 선수도 손흥민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같은 포지션을 보고 있는 선배로서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그 뜨거운 포옹을 하는 모습도 화제가 됐고, 또 비니시우스를 마치 격려하듯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툭툭 치면서 얘기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역시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또 세계적인 선수들에게도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결국
가장 뜨거운 관계를 나눈 것은 네이마르 선수죠. 이렇게 많은 브라질 선수가 인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네이마르 선수와 또 하이파이를 하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네이마르 선수가 또 한 번 뜨겁게 안아줬고, 경기 중에도 손흥민 선수가 쓰러졌을 때 한국 선수들보다 먼저 찾아와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살피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좀 경기장에서 제대로 만났고 사적으로도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된 처음 인연인데, 1992년 동갑내기로서 분명히 뭐 통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번 경기와 이번 만남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 좀 많이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이 관계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데, 서로 또 어떤 농담을 하고 나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정말 이게 절친이 됐다라는 저희들의 표현에 대해서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선수들이 사실 서로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팀 동료들과는 많은 시간을 어울리지만 다른 팀들 선수들과는 이렇게 좀 자주 어차피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친해질 수 있고, 또 온라인상으로나 DM으로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인연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인연은 분명히 손흥민 선수와 네이마르의 앞으로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나고도 많이 웃었는데, 경기 중에도 뭐 사실 서로가 공격수다 보니까 많이 마주칠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경기가 멈추거나 어떤 상황들이 됐을 때 가까이 와서 툭툭 치고 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였거든요. 확실하게 절친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면이고, 네이마르의 환한 웃음을 통해서도 한국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 중심에 또 손흥민 선수와의 경기가 있다 보니까 본인에게도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 대표 선수들이 전체가 손흥민 선수와 다 모여서 또 기념사진을 찍을 정도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 손흥민 선수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흥미로운 게 이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됐느냐, 네이마르 선수가 요청한 거였어요. 네이마르 선수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우리 손흥민 선수랑 다 같이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스태프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찍게 됐던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선수들이 브라질 라커룸에 같이 찾아와서 뭐 손흥민 선수의 덕분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인사를 나누고 유니폼도 바꿔 왔는데, 황희찬 선수도 본인의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네이마르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아이돌이다, 나의 우상이다. 조기성 선수 역시 뭐 본인의 포지션이 같은 또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히샬리송과도 인사를 나눴고, 또 비니시우스와도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현재 군복무 중인데 제대 후에는 유럽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고, 지금 굉장히 포텐이 크고 차세대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스트라이커가 조기성 선수거든요. 이렇게 좀 외국 선수들과의 친화력을 보인 모습들을 봤을 때는 유럽 무대에 진출했을 때도 굉장히 잘 적응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드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조기성 선수의 이런 친화력을 볼 수 있었고, 또 한국 대표팀의 유망 골키퍼인 송범근 선수도 브라질 라커룸에 함께 찾아와서 비니시우스와도 사진을 찍고, 또 골키퍼 리버풀의 이제 최고의 선수인 알리송 선수와도 사진을 찍는 등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들 풀 버전은 여러분들이 브라질 축구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해드린 것이고요. 브라질 대표팀 말씀드린 대로 6월 3일에 이제 한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일본 대표팀과 6월 6일 저녁 7시 20분에 한 경기를 더 치르고 이번 A매치데이 기간들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경기 한국에서도 편안하게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에서 일본과 브라질의 경기도 생중계할 예정이니까요. 저희도 이 경기를 지켜보고, 또 브라질 대표팀이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네이마르 선수가 또 어떤 플레이를 펼쳐 보일지도 상세하게 정리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새로운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영상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